안녕하세요. 브런치 스토리 한 번에 합격하기, 브런치 작가 되는 비결 강의를 하게 된 유나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글을 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글을 쓰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각자마다 글을 쓰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일기를 쓰든 블로그를 하든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글을 쓰는 이유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인가? 글로 내가 진짜 쓰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인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작품이 되는 이야기, 브런치 스토리 작가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4가지 질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첫 번째, 작가 소개. 두 번째, 활동 계획. 세 번째, 자료 첨부. 네 번째, 본인의 SNS. 이 4가지 질문을 잘 써야 되는데, 이 4가지 질문을 어떻게 써야만 작품이 되는 이야기, 브런치 스토리의 작가로 활동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작가 소개. 작가님이 궁금해요. 작가님이 누구인지 이해하고 앞으로 브런치에서 어떤 활동을 보여주실지 기대할 수 있도록 알려주세요. 브런치 활동 계획을 입력해 주세요. 라고 첫 번째 작가 소개를 써야 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작가 소개면 자기소개서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어디 사는 누구입니다. 라고 쓰면은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작가 소개는 글을 쓰게 된 동기, 글을 통해 나를 표현하고 싶은 것,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춰서 써야 돼요. 두 번째, 300자 제한. 임팩트 있게 나를 소개해 보세요. 그리고 나만의 독창성이 잘 드러나는 글을 쓰겠다라고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 브런치 활동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브런치 입장에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브런치에서 어떤 것을 중요하게 생각할까? 그 브런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이번에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알게 됐는데 제가 불합격을 받은 이유가 무엇인지, 제가 처음에 브런치 스토리 작가로 이제 이 자기소개를 썼을 때 그냥 생각 없이 그냥 타자기가 쳐지는 대로 그냥 썼어요. 그리고 제가 좀 안 읽어보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 오탈자라든지 반복되는 어휘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생각하지 않고 썼어요. 그런데 이번에 강의를 준비하면서 제가 옛날 자료를 이제 블로그를 하니까 그 블로그 안에 저장을 해놨거든요. 근데 알게 됐어요. 계속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된 어휘를 썼더라고요. 저는 완도의 작은 조약도라는 작은 섬마을에서 태어나 중학교까지 그곳 완도의 작은 섬마을에서 자랐습니다. 도시와 외국에서 젊은 시절을 보내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 고향인 섬마을과 가까운 곳에서 생활하다 보니 자주 섬마을에 가게 됩니다. 섬마을에서 자랐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나눠보고 작은 완도의 작은 조약도 섬마을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기록해보며 섬마을에서 한 달 살기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섬마을에서 한 달 살기 이야기를 글로 쓰겠다라는 것을 이제 이렇게 자기소개서에 넣었는데 불합격을 받았어요. 이유가 이제 알겠더라고요. 오탈자라든지 문법이라든지 문법이 틀려도 상관은 없는데 말은 맞아야 되는데 저는 너무 반복된 어휘를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합격을 받게 되었죠. 작은 섬 조약도 약초의 섬 약산에서 어부와 농부로 평생을 사셨던 부모님 사이에서 막내딸로 태어났다. 섬마을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긴 시간 동안 섬을 떠나 도시에서 해외에서 생활을 했다. 이제 아프신 엄마를 위해 다시 섬마을로 돌아왔다. 그런데 젊은이들은 떠나고 노인들만 남은 섬마을의 변화가 안타깝기만 하다. 죽어가는 섬마을에 살아있는 생명의 바람을 브런치 글쓰기를 통해 불어넣고 싶다. 천천히 가는 섬마을 이야기를 통해 자신의 뿌리와 삶의 의미를 찾아가며 삭막한 도시의 바쁜 현대인들에게 자연이 주는 힐링을 선사하고 싶다. 내가 브런치에서 어떤 활동을 하겠다라고 자기소개서에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작가 소개서에서 중요한 것은 불특정 다수에게 나의 글을 공개하는 나의 의도, 그것은 무엇인지, 내가 쓴 글이 미칠 역량은 무엇인지, 그리고 나의 글을 통해 세상에 던지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인지, 이 부분을 조금 생각하시면서 나를 소개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다, 이거는, 그리고 내가 하는 일과 관계되는 글을 쓴다 그러면 그거는 더 좋겠죠.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브런치 두 번째는 중요한 것은 브런치 활동 계획을 이제 적어야 되는데, 브런치에서 어떤 글을 발행하고 싶으신가요? 브런치에서 발행하고자 하는 글의 주제나 소재, 목차를 입력해 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내가 어떤 글을 쓸 건지 이제 그거를 입력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통일성을 좀 강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브런치가 바라는 거는 연재 형식을 원하거든요. 왜냐하면 브런치에는 매거진을 발행하고 또 그 다음 브런치 북을 발행하고 그 다음 결론적으로 책으로 내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매거진과 브런치북 책이라는 연계 안에서 내가 글을 쓴다면 매거진을 만들고 브런치북을 만들고 책을 내겠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통일성 있게, 주제의 통일성 있게 연재 형식으로 글을 이렇게 적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는 글자 수가 여기도 제한이 300자니까 설명은 짧게, 목차는 자세히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독창성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진짜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알게 된 정보들을 이렇게 적어야 되겠죠. 그리고 키워드 글쓰기를 중요시하는데, 이 키워드 글쓰기, 나의 키워드는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두 번째 브런치 활동 계획을 작성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브런치에서는 키워드로 분류된 다양한 글 모음을 볼 수가 있는데, 세계여행, 그림, 웹툰, 경제, 요즘 IT 트렌드, 사진 촬영도 괜찮아요. 영화 리뷰도 괜찮고, 책 리뷰도 괜찮고요. 뮤직도 괜찮고, 글쓰기 코치, 직장 생활의 현실적인 조언, 스타트업 경험담도 괜찮고, 육아, 요리 레시피, 건강, 운동 많잖아요. 그리고 감성 에세이. 저는 가족 에세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저가 하는 거는 캘리그라피도 있고요. 동물, 반려동물에 관한 이야기를 쓸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제일 관심 있는 분야, 그 분야의 이야기를 자기의 컨텐츠로, 자기의 키워드로 잡고 글을 쓰면은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주제는 다 아시죠? 글의 중심 생각이나 사상을 얘기하는 거고, 소재는 이제 글의 내용이 되는 재료, 글감이고, 제목은 글의 중심 생각이 효과적으로 드러나는 짤막한 글을 얘기하잖아요. 제목을 통해서 모든 내가 어떤 글을 쓸 건지 한눈에 딱 드러나니까 목차를 쓸 때 제목을 좀 잘 쓰시면은 좋겠습니다. 매력적인 제목을 쓰고, 주제도 중요하고 소재도 중요하죠. 제목만 보더라도 어떤 내용인지 상상할 수 있도록 매력적이면서도 주제에 맞는 것으로 쓰시면 좋겠고요. 나만의 차별성, 다른 사람이 쓸 수 없는 나만의 글, 창의성을 발휘해서 쓰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합격했을 때 목차가 제가 섬마을에서 한 달 살기 이야기를 쓰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꽃씨에게 희망을, 살아있는 작은 생명들이 사는 세상, 나의 작은 논시 밭텃밭, 리틀 포레스트, 누렁이의 모, 바닷고동을 잡으며 자연이 거저주는 창거리, 이렇게 전설의 고향 같은 마을 이름, 이런 식으로 목차만 썼어요. 목차만 썼는데 합격했더라고요. 각자 작가 신청하시는 분들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는데, 이제 내가 쓰고자 하는 글이 잘 의도가 드러나면 합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통일성이라고 그랬잖아요. 너무 이렇게 이 주제 저 주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만약에 첫 번째에서는 동물에 관한 주제로 내가 글을 쓰겠다 그러면 동물에 관한 글을 댈 수 있고, 고양이, 개, 이렇게 나누어서 써도 그런 거는 괜찮겠죠. 약간 어떤 하나의 카테고리 안에서 좀 다른 거지만 이렇게 비슷하게 이렇게 가면은 또 그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 세 번째 자료 첨부입니다. 내 서랍 속에 저장 이제 꺼내주세요. 이렇게 서랍 속에 저장되어 있던 것, 혼자만 볼 수 있었던 것을 이제 꺼내주시면은 브런치 저장 글 3편. 근데 이게 브런치 저장 글이 3편이어도 되고요. 한 편만 있어도 상관없고 또 뭐 블로그에 있는 주소를 입력해도 괜찮습니다. 온라인 매체 기고글이나 출간 책 주소도 입력하면 좋겠죠. 혹시 책을 출판했다면. 저 같은 경우는 그때 제가 다른 인터넷 신문사에 좀 글을 기고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주소를 넣었던 것 같아요. 근데 목차 중 3편을 첫 번째 이렇게 하나, 둘, 셋, 3편 잘 써진 글을 이렇게 넣으시면 될 것 같고 주제에 맞는 글이어야 되죠. 그거는. 그리고 편집도 중요합니다. 브런치 편집 기능이 또 잘 되어 있으니까 그 편집 기능을 최대한 활용해서 눈에 잘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편집을 하시면 되겠고요. 맞춤법과 태고도 중요하니까 맞춤법과 이렇게 마지막 태고를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목차에 적은 것이 이렇게 제가 처음에 3개 이렇게 올렸던 글을 적었어요. 여기 주소를 꽃씨에게 희망을 살아있는 작은 생명들이 사는 세상 나의 작은 논시밭 텃밭. 네, 제가 글을 써놓은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글을 그대로 블로그에 썼던 글인데 그 글을 그대로 이렇게 좀 이렇게 잘 태고를 해가지고 올렸던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 4번째 활동 중인 SNS.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 그래요. 근데 내 블로그가 아주 이렇게 좀 글들이 많아요. 잘 썼던 양질의 블로그라 그러면 그것도 올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주소를. 그건 편하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볼 것은 그러면 글자 수는 도대체 몇 글자 정도 쓰는 게 좋은가? 글로 만나는 작가의 경험이니까 1500자 글쓰기를 조금 하시기를 권장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작가 소개, 활동 계획, 자료 첨부라고 그랬잖아요. 이 부분을 좀 잘 생각해서 이렇게 기획서를 내듯이 그러니까 내가 나의 책을 만든다라고 생각하고 기획서를 작성하듯 브런치 작가로서 작성해 보면은 좋겠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브런치가 바라는 글은 읽히는 글, 팔리는 콘텐츠, 퍼지는 콘텐츠겠죠. 그런데 저는 그냥 생각하기를 다른 사람이 쓸 수 없는 나만이 쓸 수 있는 글. 제가 처음에 질문을 드렸듯이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그리고 이 브런치를 통해서 나만의 콘텐츠 하나를 이렇게 딱 만들면은 좋겠습니다. 물론 블로그도 똑같은 것 같아요. 블로그가 바라는 거는 읽히고 팔리고 퍼지는 거겠죠. 그렇지만 블로그도 내가 할 수 있는 것. 나의 콘텐츠를 만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잘 작성해서 내신다면 작가님 글이 작품이 되는 공간 브런치의 작가가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소중한 글 기대하겠습니다. 이런 합격 메일을 받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글쓰기를 응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